저는 회사를 떠나면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결국 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었고 안정성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상한 건 그렇게 자유로워지길 바랬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다시 사람이 그리워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혼자 일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해서 저만큼 깊게 고민했던 흔적이 담긴 책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올 때 용기를 줬던 책들을 함께 소개해 볼게요. 회사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피로감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서른 후반이니까 지금 돌아보면 아마 마흔이 되기 전에 어떤 조급함, 불안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아, 진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일까? 이런 질문들이요. 돌아보면 누가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다들 자기 몫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순간 저는 더 버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났고 작은 스토어를 시작한 뒤에 거의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처음 1, 2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불필요한 회의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충만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일하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요하다는 걸요. 그때 제가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한 소셜 파워가 있지 않는 한 솔로 워커로서 사회성 지수는 상당히 떨어진다. 독서나 블로그 정도로만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의 텐션이 계속 하락하는 것 같다. 그때는 이걸 솔로 워커로서 일하는 장단점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였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그 삶의 텐션 하락이라는 짧은 한 줄에 사실 꽤 큰 외로움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종일 입 밖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들이 생겼고, 스토어에 남긴 고객 리뷰 하나에 멘탈이 흔들리는 날도 많았어요. 그 흔들림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게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데 동시에 짙은 고립감이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떠나면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그리워했던 건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느슨하게라도 어딘가에 속해 있고,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 말이에요. 진짜 아이러니하게 사람 때문에 회사를 떠났는데 결국 다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당시 블로그에 저는 이런 글을 남겨뒀어요. 먹고 자고 일하다가 다시 먹고 잠드는 일상. 우리 인생이 이렇게 먹고 자고 일하다 다시 먹고 잠드는 것으로 끝나도 진짜 괜찮은 걸까? 이게 진짜 전부일까? 지금 다시 읽어보면 당시 저는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일하면서 얻은 것도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누군가 저한테 다시 혼자 일할 생각 없어?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뜻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삶에도 분명 너무나 좋은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배우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삶의 만족도 자체는 오히려 높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삶의 텐션은 조금씩 낮아졌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누군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보다 뭔가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기는 생산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됐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평생 아마 이렇게 작은 세상에서 살겠네 라고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권의 책을 읽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두 권의 책을 만났어요. 최인아 작가님의 책에는 특히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차고 넘치니 좋았지만 결국 혼자도 밸런스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같이 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망.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줄 아는 게 좀 있고 그걸로 돈이나 명예가 없어도 좋으니 어딘가에 쓰이고 싶다는 욕망.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제 얘기를 누군가 대신 써놓은 것 같았어요. 또 이런 질문도 그 책에선 던졌어요. 나는 일에서 무엇을 얻고 있나? 나는 일이 주는 무엇에 기뻐하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한테 일이란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었고,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것이었고, 함께 성과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은 또 말해요. 회사를 계속 다닐까? 창업할까는 맞는 질문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은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다시 방향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목표를 가지고 돌아간다는 조건이었어요. 연봉이나 이름값, 사회적인 명성을 우선하기보다 내가 생각한 어떤 시점까지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가자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면 혼자 일하는 삶도 좋았고 회사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삶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둘 다 저에게는 장점과 어려움이 늘 함께 있었어요. 안정된 레일에서 스스로 내려왔기에 지금은 다음 기회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프리랜서처럼 매일 시장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고 컨텐츠를 만들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반드시 다음 기회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5년을 쉬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전날 밤에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보니 제 안에 두려움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당시는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에서 니퍼트라는 두산의 투수가 오랜 은퇴 뒤에 다시 마운드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제 느낌도 그랬어요. 당시 이런 두려움에 질려 있었을 때 로이스 킴의 책이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이분은 구글 본사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로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나신 분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다시 바닥부터 새로운 일을 배우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은 일들에 관해 담담히 써주신 글이었어요. 이분은 미국 구글 본사 임원이라 사실 저보다 엄청난 롤을 담당하셨던 분이라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여전히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럴 때가 아니다 싶은 자극을 받았어요. 특히 이 문장이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친구에게 레이오프 됐다는 메시지를 잘못 입력해서 플레이오프라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이 문자를 보며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야 내 인생에서 멋진 계급장을 떼고 인간으로서 인생의 무대에 오르는 플레이오프가 시작된 게 맞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이 한 줄이 그때의 저에게 묘하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두려움 대신 작은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 자리를 박차고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드라마처럼 조직으로 돌아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됐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우면서도 동시에 조직 안에 산다는 건 여전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는 어떻게 쓰이고 싶은가?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좋았어요. 답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점에 답을 찾았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답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인생 같아요.
저 역시 확신이 있어서 이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다운 삶 같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결국 우리는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가요. 중요한 건 그 반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쓰이고 싶은지를 계속 묻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월트 위트먼 시 구절인데요. 저는 꽤 오랫동안 이 구절에 맞는 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떠세요?